마약 딜러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이전에 마약 전과가 있고 심지어 교도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마약 딜러에게 돈을 보낸 내용이 확인이 됐고 CCTV를 통해서 그 마약을 찾으러 가려고 했었던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아의 최희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으로 인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마약 범죄로 인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전형적인 수사기법이긴 한데요. 경찰들도 수사 목적으로 마약 딜러로부터 이장 거래를 합니다. 경찰은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자의 계좌 혹은 전자지갑 주소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역으로 이 계좌와 전자지갑에 송금한 내역들을 쭉 뽑으면서 매수자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입건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에는 누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출소한 이후 3년 동안의 기간을 누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금형 아니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이죠. 대마 매매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라고 한다면 100%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수사기관은 그 계좌에 입금했었던 다수의 매수자들을 먼저 조사를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약류 매수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특히나 우리 의뢰인은 공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체를 한 이후에 드랍된 마약을 찾기 위해서 주택가를 배회하며 CCTV가 없는 골목길로 드나들었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은 간단한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에 바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죠.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마약류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뻔한 단골 멘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마약류를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입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음란물 구매 혹은 도박 사이트 이용이라는 변명을 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자신의 마약류 매수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파일이 있었고 그 파일을 부친에게 전송을 했는데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파일에는 모든 범죄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파일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 파일이 증거로 이용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대화 혹은 이들이 주고받은 서신들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가 되며 수사기관에서 무단으로 반출해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죠. 결국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 한 번의 의심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범 기간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치명적이겠죠. 하지만 우리 법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원칙이죠. 아무리 의심된다 하더라도 추측만으로는 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그 원칙을 붙들었고 결국에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아는 앞으로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여러분의 유일한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최희준 변호사였습니다.